사주를 볼 때 운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시기에 따른 사주의 좋고 나쁨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격한쌤 사교쌤입니다.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잘 되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왜 한 해의 계획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1년 세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운에 대한 기본적인 좀 정보를 얘기해볼까요? 세운은 한 해의 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대운이라고 부르는 10년 대운은 사주마다 대운이 시작하는 나이라든지 흘러가는 대운의 글자는 사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운은 사주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누구나 똑같이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은 보통 1월 1일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입춘이 시작하는 양력으로 2월 초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해가 시작하는 양력 1월 1일보다 명리학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입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운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운을 크게 봤을 때는 대운과 세운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세운 아래 절운과 일진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운은 1년이 10개가 지나가야, 즉 10년이 흘러야 한 번이 바뀌기 때문에 세운과 대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채용 관계라고 하는데요, 대운은 단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10개의 세운이 지나가야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둘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언제 제대로 돈을 한번 좀 벌어볼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볼 때 운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시기에 따른 사주의 좋고 나쁨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시 운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상담 시에도 운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제 학생들에게도 첫 수업부터 최소 대운이라도 붙여 사주를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사주보다 운이라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본인 사주에서는 어떤 글자가 운에서 들어올 때가 좋고 나쁘냐를 많이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요,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해보고 여러분들도 본인 사주에 적용할 수 있게 내용을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사주를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사주 유형은요, 명주분에게 세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면 좋고 나쁘다는 걸 비교적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사주를 간단히 분석해 볼 텐데 이 사주는 모양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신월 개수의 지금 정인격인데요, 지지는 이 정인 길신을 중심으로 봐야 하고요, 천간은 현재 이 신중에서 투출한 정관, 무토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격이 정관격으로 변격된 사주인데요, 자, 그래서 천간은 이 정관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이 정관은 현재 이렇게 연간에서 관을 생해주는 재를 만난 걸 좋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에서 이렇게 겁재가 이 재를 합하려고 하지만 거리가 멀고요, 게다가 이 정관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재를 합하거나 현재 극하지 못하게 되어 천간의 모양은 매우 유정하게 된 걸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분은 사회적으로 일을 할 때 항시 신뢰가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일을 하는데 이렇게 편재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단력도 있고 운용한 능력도 매우 좋고 나름 본인의 소신과 주관도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천간의 모양이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정관은 운에서 오는 식상의 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편재가 옆에 있어, 자, 목생화, 화생토로 통관을 해서 만약에 갑을목을 만나더라도요, 이 갑을목이 정관을 직접 극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만약에 자, 운에서 이 정관을 바로 합하는 비견, 즉 개수가 오게 되면 관이 이렇게 합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작용으로 이 정관이 개수에 의해서 합거를 당하게 되면은 요 임수가 거리가 있지만 이 재를 극하거나 거리가 있긴 하지만 약간의 합의 작용이 생겨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에도 문제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는 좀 다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개수, 즉 비견이 들어올 때 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럴 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자, 비견에 의해서 정관이 합거가 되고 이로 인해서 겁재에 의해서 제가 극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주변 동료나 혹은 형제들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돼서 실제로 내가 재산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견겁제가 보통 이렇게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방금 얘기한 거는요, 이 천간의 부분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지의 구성에 따라 그 문제의 경중이 지지의 운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가 뜰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사주 구조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개수가 뜰 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다소 좀 까다로운 사주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여기 있으니 다음 사주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올해 초 저에게 1년 신수 상담을 받으신 분인데요. 자, 나름 큰 청소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올해 초 신수를 받은 게 저와 처음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수는 각 월별로 발생하는 일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올해 한 해 1년 신수라는 건 한 해의 총평이기 때문에 그 당시 내담자분께 올해 2024년 갑진년의 운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갑진년은 아예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24년은 꽤 돈이 되는 문서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나 형제에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을 너무 멀리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명주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좀 다소 믿기 어렵다는 기색을 저한테 비추면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인도 사주 글자를 좀 읽을 줄 알아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항시 만세력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대체로 사주에서 이런 목기운, 특히 천간에서 간목이 뜰 때 좀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10년 전인 2014년, 그러니까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데 갑오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인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일도 어려웠고 게다가 건강상의 문제도 생겨서 꽤나 고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갑오년 2024년뿐만 아니라 보통 이전 세운이라든지 월에서도 갑을목이 뜨는 게 안 좋은 것 같다며 올해 2024년 갑진년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분께서 작년 개묘년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그렇게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본인은 전혀 아닐 것 같다는 의문을 좀 저에게 비추셨습니다. 자, 저와 상담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내담자분들이 원한다면 본인의 사주의 주요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분께도 지난 10년 전의 갑오년과 올해 2024년 갑진년이 왜 다른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상담 말미에 이분께 올해 중반이 지날 때쯤 혹시라도 작년과 양상이 다르게 직업적인 실적이 좋다면 꼭 저에게 연락을 부탁을 드렸던 손님인데요. 며칠 전 자녀분 사주 감명을 요청하셔서 상담 중 이분의 최근 근황도 듣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일은 없고 오히려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괜찮은 계약건을 여러 건을 따내서 최근 몇 년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왜 이분은 10년 전 갑오년과 지금 똑같은 갑목이 뜬 올해 갑진년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사주 같은 구조라면 어떠한 글자가 뜰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주라는 건 결국 원리와 논리에 의해서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운을 풀 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 바로 어떤 대운 아래 세운이 존재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세운의 최종 좋다 나쁘다, 즉 성패는 결국 대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꼭 기억하실 것이 세운은 절대 단독으로 사주와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각 개인 사주의 구성과 그 대운을 고려하지 않은 세운의 해석은 제가 적중률이 0%에 수렴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왜 10년 전 갑목이 뜨던 갑오년과 올해 갑진년은 차이가 있게 되고 올해가 오히려 더 운이 좋게 되는지는 사주를 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정확한 운을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사주의 정확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현재 5월 간목의 월지가 상관격입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상관격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오미에 태어난 가을목 일간을 우리가 보통 목화식신격, 목화식신, 목화상관격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일명 여름에 태어난 나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사주 내에서 이런 식으로 수기운을 만나면 좀 더욱 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목화식상격이 수기를 만난다는 것을 기후를 고르는 것, 즉 조우를 본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 사주는 엄밀히 말해서 월지가 이 사주는 상관격이기 때문에 수기운, 즉 인성을 만나면요, 조우와 관계없이 인성을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사주의 운이 좋아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사주의 특징상 조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사주가 더 발복, 즉 운이 더 좋아졌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조우를 고려한다면서 운을 보는 게 조우가 최종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우가 되는 건 운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결정하는 옵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5월에 태어난 을목이 있다면 월지가 식신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식신격이 되는데, 식신은 기본적으로 상관과 다르게 인성을 만나면 오히려 운이 좋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 조우가 해결이 된다면 그나마 식신격이 인을 만나는 것에 비해 패가 덜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정도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주의 지지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사주는 월지가 상관격인데 이렇게 일지에 정인을 만났습니다. 자, 앞에 언급한 것처럼 상관은 인을 만나면 좋은데 이렇게 일지에 인을 만나서 지지는 상관패인, 즉 상관이 인을 만나서 상당히 유정하게 됐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조우까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된 걸로 보셔야 하는데요. 상관이 인을 만났으니 상관의 재주, 즉 인성, 학문이나 문서, 자격, 부모에 의해서 이 상관의 재주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이 배우자 궁에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 덕을 볼 수 있는 사주로도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것이 이렇게 일지와 월지가 충을하니까 아무래도 배우자 덕은 볼 수 있으나 배우자 연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사주는 아무리 그래도 이 인이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주를 잘 보시면 이 사주 지지는 월지 상관이 이렇게 연지에 편제를 만나서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시지에 이렇게 인목 비견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인호술 화국, 상관으로 국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주 구조가 되어 있다면요, 운에서 이런 재를 만나는 거는 상관이 재를 생해서 참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운에서 정관 같은 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상관이 국을 짰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오는 정관을 상관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관경관이 될 수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안 그래도 이 사주는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식이나 직장연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 일지에 인이라도 없으면 사주가 참 운에서 사주가 참 안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운에서 이 인이라도 없게 되면은 운에서 들어오는 정관을 보호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인이 없었더라면 관과 더 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간의 모양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주는 지금 월지 오중에서 투출한 식신이 천간에 투출을 해서 지지는 상관격인데 천간은 이렇게 식신격으로 변격된 사주로 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상관과 식신은 모두 재를 생하고 칠사를 극한다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지지의 상관은 흉신인데 비해서 식신은 길신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상관이 이 인의 극을 당하고 있는 건 좋게 봐야지만 천간에 있는 식신은 인의 극을 당하는 걸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편인이 이렇게 식신을 극한다는 건요, 항시 문서나 혹은 잘못된 계약이라든지 어른들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모양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라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조우라는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기를 만나서 조우를 다소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그나마 감안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식신의 뿌리가 왕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인 도식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운에서 만약에 다시 인이 투출하거나 해서 지지가 해자축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천간의 식신이 깨지는 일은 결국 발생하기 때문에 천간에서 들어오는 운의 글자를 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오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인이 식신을 극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인을 극하는 재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이 기본적으로 재를 만나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재가 뜨게 되면은 이 인의 극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간 모양은 훨씬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 운을 만나는지 이번에는 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을 확인해 볼 텐데 지난 10년 전 갑오년과 지금 올해 맞이한 갑진년 운의 차이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명주분은 천간에서 갑을목, 특히나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 갑목이 오는 걸 좀 좋지 않게 보셨는데 진짜 그런지부터 우선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대운과 관계없이 이 사주를 봤을 때 천간에 갑목이 들어오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천간의 모양을 보게 되면요, 이 식신이 용신인 중에 이렇게 인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갑목이 뜨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비견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 임수 편인이 비견을 생하고요, 다시 이 비견이 자 식신을 생하는 통관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식신이 살아나서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왜 지난 갑오년 2024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대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요, 갑오년을 지낸 기유대운과 지금 현재 갑진년을 살고 있는 경술년을 비교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기유대운은요, 확실히 천간에 들어온 이 기토는 좋게 보셔야 합니다. 운에서 들어온 이 재가 요 인을 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식신에 방해하는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식신이 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유대운 천간에서 기토가 뜨게 되면 내가 가진 재주나 연구한 것으로 자리를 잡는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지지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자, 바로 월지가 상관인데 이렇게 정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지는 쉽게 말해서 상관이 경관한 것이 되는데 바깥으로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자리가 잘 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일지의 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관이 직격탄을 맞지는 않게 된 건데 그래도 1차적으로는 이 정관이 들어온 건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경술대운은 좋은 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경금 7살이 운에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주 천간의 용신인 식신이 요 살을 재에서 지금 현재 이 사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신이 7살을 제거하는 식신제살이 된 모습이라 상당히 내가 가진 재주로 귀를 갖추는 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식신이 요 살을 제거하고 있는 중에 편인이 요 식신을 방해하고 있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자, 물론 7살의 문제를 인으로 해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도 이 편인이 이 식신이 살을 제거하고 있는 중에 요 인이 이 7살을 보호하는 모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정하게 된 걸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도 상관이 술토를 만나서 이렇게 재를 만난 건 좋다고 보시는 게 맞지만 잘 보시면 이 재가 상관에 합해져서 편재가 상관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재성으로서의 모습을 좀 다소 잃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술대운은 큰 돈을 벌기 위해 다소 어려운 일을 도전하지만 번번이 편인, 즉 계약이나 문서에 의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세운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4년 갑오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볼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세운과 대운은요,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유대운은 천간에서 기토가 와서 지금 현재 좋게 보셔야 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바로 갑오를 그냥 바로 붙이게 되면은요, 바로 답이 나오실 겁니다. 천간의 재가 세운의 기토, 즉 비견에 의해서 바로 합과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비견에 의해서 대운에 있는 재가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진 재물을 내놓을 수 있거나 혹은 내가 노리던 목표치까지는 못 미치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지는 어떨까요?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사주는 대운에서 이 정관을 만난 것은 비록 일지의 정인이 있지만 좀 불안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세운을 보시면 이때 이 정관이 들어온 중에 세운에서 이때가 계사에서 갑오, 을미, 즉 지지가 사오미, 즉 남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세운은 대운을 직접 극하거나 설하기 때문에 일지에서 이렇게 인이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세운에서 바로 대운을 극하게 되면은요, 이 정관이 완전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서는요, 갑오년 때 확실히 바깥으로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가진 재물에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지는 식신이나 상관에 의해서 관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자리가 안정이 안 되거나
고전을 했을 거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때 좀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도 안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운이 문제가 될 때는 건강도 같이 문제가 올 수 있으므로 항시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 갑오년의 기억 때문에 갑을목이 뜨는 거를 안 좋게 보신 건데요. 무조건 갑목의 문제가 아니라 대운에서 재가 잡힌 것과 지지에서의 대운에 들어온 정관을 세운에서마저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올해 갑진년은 왜 제가 괜찮다고 이분께 말씀을 드렸었을까요? 자, 올해 갑진년은요, 기유가 아니라 경술 중에 들어온 갑진입니다. 자, 천간은 이렇게 식신이 살을 제거하고 있는 중에 요 인이 식신을 방해하고 있는 걸로 보시는 게 맞는데요. 자, 이렇게 올해처럼 갑진년이 되게 되면요, 요 인이 이 비겁을 생하고요. 이 비겁이 다시 식신을 생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운에 들어온 이 살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천간의 모양이 굉장히 깔끔해진 걸로 보셔야 합니다. 대운만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상태가 세운이 들어오면서 천간은 상당하게 유정한 상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의 운을 확인해 볼 텐데 이렇게 상관이 재를 만난 중에 다시 운에서 재를 만나는 것도 좋게 보셔야 합니다. 작년같이 계묘가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대운에 있는 재를 이렇게 합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요, 올해처럼 대운에서 재를 만난 중에 세운에서 다시 재를 만나게 되면요, 역시 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대운에서 이렇게 천극 지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생긴다고도 봐야겠지만 세운의 성패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요, 올해 갑진년 동안은요, 이 세운을 극하는 월에서 오는 절운을 크게 만나지 않는다면 올해 2024년 갑진년 한 해의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지난 10년 갑오년보다 똑같은 갑목이 뜬 거지만 훨씬 더 좋아진 걸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와 많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천간에서 어떤 글자가 오면 좋다, 안 좋다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대부분은요, 사주 구조나 대세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만 확인하고 결과만 놓고 무작정 특정 운에서 들어오는 한 오행 글자 같은 것들을 무서워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 방금 같이 공부하신 것처럼 운이라는 거는요, 사주 명식과 그리고 대운, 세운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하에 최종적인 좋다 나쁘다를 논해야 아무래도 정확히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주를 정확히 분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 사교쌤은 항시 사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원리와 시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시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